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어온 한국인들은 선인들이 꽃피운 갖가지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기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근대 인쇄 문화의 원류가 한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한국에서 인쇄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 발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제적 여건이 골고루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주 천전리의 암각화, 5세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비석, 그리고 6세기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 등에서 여러 형태의 그림이나 부호 또는 우리가 쓰던 한문자가 음각된 것에서 인쇄의 슬기를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4세기) 때 불교와 함께 전래된 경전을 돌에다 새겨 탁본을 했거나 도장을 파서 찍어내는 것도 모두 초기 인쇄의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또 금속에다 문자나 그림을 처리하는 연금술의 발달, 그리고 인쇄에 필요한 질 좋은 종이와 먹물 등 갖가지 재료의 대량 확보가 가능했다는 사실도 인쇄술 발상의 주요한 바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6세기 말인 삼국시대에 질 좋은 한지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가공해 만드는 이 종이는 품질이 우수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에까지 수출되어 계림지, 견지 또는 백추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애용됐다고 합니다. 양질의 종이 생산은 필사 자료의 양산을 가능케 했고 필사본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인쇄술이라는 슬기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과 박물관을 찾아 많은 자료를 조사해야 했고 현장을 찾아 수집한 자료를 확인 검토해야 했습니다. 먼저 인쇄물의 연대 추정을 위해 옛 전적을 형태 서지학적으로 조사하고 활자와 인쇄된 차본을 과학적 실험 방법을 통해 고찰하는 동안 한국의 인쇄 기술이 꼭 언제 발명됐는지 그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나 불교에 관한 서적의 인쇄 가능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 신라시대 초기인 8세기 초, 당시 윤택했던 사찰 경제에 힘입어 목판 인쇄를 통한 불서의 대량 생산을 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서기 751년에 불국사를 크게 중창했는데 이때 함께 세워진 불국사 3층 석탑. 이 3층 석탑을 해체 복원하던 1966년 10월 13일 해체된 2층 탑신 속에서 발견된 사리함에서 서기 751년 이전에 목판으로 인쇄된 무구정방 대다란이경이 나왔습니다. 길이 7m, 폭 6.5cm인 이 다란이경은 현재 세계에서 전하는 목판 인쇄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형입니다.
현존하는 외국의 오래된 목판본으로는 770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가 있고 868년에 간행된 중국의 금강 바냐 파라밀경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인쇄 기술에 뿌리를 둔 고려시대의 인쇄문화는 인류가 이룩한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며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고려 대장경 등 고려시대에 간행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목판본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 240cm, 넓이 7.8cm 크기의 목판본 두루마리인 보협인 다라니경은 간행연도가 1007년임을 말해주는 기록이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힘을 빌어 외침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1011년부터 조정에서 대장경판을 판각했는데 처음 만들어진 대장경이라 하여 이를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고려의 고승인 대각국사 의천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수집한 4857권의 불경연구 주석서를 1091년에서 1101년 사이에 판각한 것을 속장경이라 합니다. 이 속장경은 그 당시까지 이룩된 불경 연구 업적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의 목록이 의천의 신편 제종 교장 총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제조 대장경은 1231년 초조 대장경이 몽고 병화에 타버리자 1236년부터 1251년 사이 16년에 걸쳐 숙이라는 스님이 담당하여 이제까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가장 완벽한 8만 천여 장의 대장경판을 다시 판각했는데 이를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 대장경은 처음 강화도에 보관됐다가 조선조 초기에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조선조 초부터 최근까지 무수하게 인쇄되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구해갔습니다. 이 제조 대장경판은 내용이 완벽하고 자체가 아름답고 필력이 있을 뿐 아니라 8만 매가 넘는 양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걸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가 사찰을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관서에서도 성행했듯이 조선조에 와서도 사찰의 불경 간행과 유교의 경전, 자녀들의 교제, 개인 문집 등의 발간을 위한 목판 인쇄가 성행했습니다. 목판 만드는 법은 먼저 소금물에 쪄서 건조시킨 나무를 잘 다듬은 후 새겨놓을 그림이나 글자를 쓴 종이를 뒤집어 붙입니다. 뒤집혀진 그림이나 글자를 도장 파듯이 그대로 정성을 들여 양각합니다. 완성하기 전에 목판 전체의 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고 인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목판에 먹물을 골고루 바르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 기술은 극치에 달했으나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어 불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활자 인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때까지 축적된 인쇄 기술이 금속 활자의 발명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속 활자를 13세기 초부터 만들어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언제 누구에 의한 발명품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된 이규보의 신인 상정예문 발문의 끝부분에 상정예문 28부를 금속 활자로 인쇄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케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상정예문은 1234년과 124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인 남명천 화상 송중도가라는 이 책은 금속 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인데 책 마지막의 기록을 보면 1239년 이전에 금속 활자가 사용되었음은 물론 금속 활자 발명은 몽고가 침입한 1232년 이전의 사실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은 삼봉집, 고려사 조례 등에 있으나 실제의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1972년 불란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던 한국의 해군 화상 초록 직지심체 요절이 공개됐는데 이 책 끝에는 분명히 1377년 7월 청주교회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 전하는 금속 활자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종전 세계 최초라고 알려졌던 독일의 구텐베르그 활자보다 60여 년 앞선 것이며 상정 예문은 200년 이상 앞서 한국은 활자의 나라로 부각됐습니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서조원 제도와 금속 활자의 모든 기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활자의 개량에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1403년에는 활자를 전담하는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로 불리우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 여러 가지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인쇄할 글자를 종이에 써서 나무 토막에 붙이고 도장파는 방법으로 나무 활자를 만듭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 파게 되면 톱으로 잘라서 다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다듬은 활자를 판자 위에 낱낱이 늘어놓은 다음 거푸집을 씌우고 해감모래, 즉 바닷가에 있는 뻘모래를 채로 쳐서 채우고 다집니다. 해감모래가 채워진 거푸집을 뒤집어서 다른 거푸집의 해감모래와 서로 엉겨붙지 않게 숟가루를 뿌린 다음 그 거푸집을 다시 맞물려 덮고 해감모래를 채우고 다집니다. 두 개의 거푸집을 조심스럽게 분리시키면 목활자가 꽂힌 반대쪽 거푸집에는 글자획이 오목하게 자국나 있습니다. 이때 목활자가 박힌 거푸집에 나뭇가지 모양의 쇠물집을 만들고 목활자를 조용히 흔들어주면서 조심스럽게 빼내고 깃털로 부스러기를 털어냅니다. 다음은 두 개의 거푸집을 맞물리게 끼고 움직이지 않게 꺽쇠로 고정한 다음 노쇠를 녹인 용액을 거푸집 주둥이에 부어 넣습니다. 잠시 후 노쇠물이 식은 뒤 양쪽 거푸집을 떼어내면
나뭇가지 모양의 노쇠 활자가 열매처럼 달려 있습니다. 가지쇠에서 활자를 떼어 줄질로 다듬으면 활자가 완성됩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조판을 하려면 우선 책 한 장분의 활자를 다 찾아놓고 판짜기를 합니다. 판이 다 짜지면 활자의 높낮이를 고름대로 평평하게 고르며 비뚤어진 활자를 바로잡아줍니다. 활자판이 다 되면 자판에 들깨기름과 함께 끓인 먹물을 고르게 칠한 다음 종이를 대고 적당히 문질러서 떼어내면 활자 자국이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됩니다. 이것을 재단해서 붉은 실로 5구멍을 꿰어매면 제본이 완성되고 인쇄의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처음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은 1403년의 개미자인데 활자의 모양은 초기의 것이라 약간 미숙한 편입니다. 세종 때인 1420년에 다시 만든 경자자, 1434년에 만들어진 갑인자는 자체가 아름답고 정교해서 한국 활자의 꽃이라 부르며 6번이나 다시 만들어 사용한 활자입니다. 갑인자 인쇄가 절정에 이를 때 세종대왕은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고 1447년에서 1449년 사이에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 등을 인쇄했는데 이때에는 한글 활자를 한문 활자와 섞어 사용했습니다. 1436년에 만든 병진자는 사정전 후원이 자치 통감 강목 등을 인쇄한 납활자입니다. 동국정운자는 1448년에 동국정운이란 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경어자는 안평대운자라고도 합니다. 의례자는 강희한 글씨의 활자이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가져간 활자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조 때에는 훈련도감자, 무신자, 실록자, 전사자 등 20여 종이 넘는 금속 활자를 계속 만들어 19세기 초여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옛 인쇄문화의 슬기와 염원을 더욱 연구 계승 발전시키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쇄문화 사상 제일 오래된 목판본이 서기 751년 한국에서 간행됐고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 우리 민족이 세계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조명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